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 수행 공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은 예배 공간, 의식 공간, 이제 이런 것들이 주였죠. 수행 공간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시간은 스님들이 경전이나 혹은 그 불교의 조사의록, 논서 이런 등등을 공부하는 그 옛날 말로는 강원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은 승가대학으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찰마다, 큰 사찰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불교 전문 강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는 승가대학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칭을 바꿨죠.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에 왜 이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회사에 취직할 때도 이력서를 제출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력이라 그러면은 스님들이 마땅히 거치고 또 그 과정을 끝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래서 이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강원에서 조사 스님들의 글이나 경전이나 논서 같은 것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을 소위 이력을 본다, 혹은 그것을 끝냈을 때 이력을 마쳤다, 또 그 과정을 전부 다 해서 훌륭한 스님이 됐을 때 이력 종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력에다가 서자를 붙이면은 회사 취직할 때 내는 이력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운문사 범종루인데,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호거산 운문사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보면은 운문승가대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저게 누문 형식이기 때문에 저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저 안이 바로 승가대학이 있다. 운문사 옛날 전문 강원, 요즘의 승가대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을 참 쉽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스님들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인가? 예불 하고 그냥 허들의 일을 하면서 경전 몇 가지 그냥 보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어떤 이들은 소위 그 강원에서 또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것들이 스님들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과연 일반 사람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이 이력 과정을 개인이 완벽하게 소화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이 이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난해한 글들도 많고요. 또 깊은 뜻을 가진 글들도 많고, 예전의 불교가 쭉 오면서 소위 우주론이라든지 혹은 수행론, 혹은 일체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해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실 예전에 강원을 졸업하고도요, 다시 스스로 경을 보고 연구하고 해야만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스님들이 이 강원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로서 보통 박사학위 해도 그 가운데 하나, 또 그 하나 가운데서 일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지금 마치는 이력을 과연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스님들이 공부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과목이 방대합니다. 스님들이 이력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보는 분량을 보면은 쉽게 기독교 성경의 100배가 넘는 그러한 분량을 소화해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때문에 제가 이 일획 과정을 좀 일반 분들이 크게 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설명을 들은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그 삼위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위과는 1년 내지 2년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그 이조 시대 때 정해져 오는 일획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깁니다. 10년이 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은 지금은 좀 축소가 되면서 또 좀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과정은 2조 때부터 전통적으로 오는 기관을 주로 중심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1학년 과정과 같은 거예요. 출가해서 삼위계를 받고 강원에 입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공부하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조석 송주라든지, 이것은 예불 할 때 반드시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불공 드릴 때 필요한 천수경이라든지, 예불문, 이런 등등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삼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율이는 삼위십계를 받은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생활에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계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것은 역시 말할 것도 없이 필수적이고, 조석, 송주 이런 데 들어간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참. 예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예참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올리면서 참여하는 것을 예참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참에는 대승경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법화경을 하게 되면 법화예참, 아미탕을 하게 되면 미타예참, 미타참법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신도님들이나 많이 하시는 것이 108예참 이렇게 되죠. 보현행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108예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참에 관계되는 공부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발심 자격문 같은 것,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거칩니다. 이때는 그 강사 스님이 주로 강의를 해주고 그것을 외워야만 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강사 스님이 곧바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초발심 자격문은 일반 재가 신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대부분이 많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세 개가 모인 겁니다. 그 보조 불국사가 지은 보조 불일 모구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모구자술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이 스스로 붙인 자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개초심 확인문, 처음 마음을 내서 말하자면은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계의 글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개초심 확인문. 그 다음에 그 원효 스님의 그 발심수행장, 우리 불자들이 그 공부한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하면서 한문 실력도 없으면서 원문 가지고 이게 이제 공부하면서 좀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할 때 그 내용이 간결하면서 얼마나 그 좋던지, 때때로 참 그 눈물이 그려질 정도로 그 내용이 좋아서, 그 제가 처음에 불교를 공부할 때, 바른 길을 잡아준 그런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야운 스님이라고 고려시대 때 스님인데, 야운 스님의 자격문, 스스로 경책하는 글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초, 발심, 자격문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그 묶어서
말하자면 초발심 자격문이다. 이렇게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머리들이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가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불일국사의 개초심 확인문 같은 것은 이렇게 나갑니다. 부초심지인은 수월히 아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옥에 쉽게 등하야 선지지변 개찬이라 다리금구 성은연정 막순용류 앙설이여다. 기출가하야 참배 청중인된 상념 유화 선순연정 부덕 아만 공고다. 대저 처음 마음을 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 멀리하고 좋은 것을 항상 가까이 할 것이며 어진 분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5개나 10개 등을 받아서 그것을 지킬 때와 그것을 열 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금구성은이라면은 불보살 조사님들의 그러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의지할진정 못난 사람들이 헛된 소리를 말하자면은 따르지 말라. 이미 출가해서 맑은 그러한 대중들을 참뵙게 되었다면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따를 생각을 해야지 제 혼자 잘난 생각을 해서 그드름을 부리거나 멋스럽게 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로 이제 시작됩니다.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은 이제 조금 또 다르게 이제 시작되죠. 재불이 장엄정멸궁은 대저 모든 부처님들이 정멸궁이라 그러면 극락세계,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는 극락세계, 불국토 뭐 이럽니다.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한 것은 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다급해의 사역고행이요. 많은 세월 동안에 욕심을 부리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수행을 했기 때문이고 중생이 윤회화택문은 모든 중생들이 이 화택이라 하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죠. 마치 이 세상이 불타고 있는 집과 같아. 요즘 참 뭐 세계적으로 화제가 많이 나대요. 그걸 보면서 이거 화택이 되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불타고 있는 집과 같이 괴로운 이 세상에 계속 돌고 도는 것은 무량세 탐욕불산이라. 무량한 세월 동안에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방천당의 소왕기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번뇌로 위자가 돼요. 탐진치 삼독의 그러한 번뇌로서 자기 자신의 재물로 삼았기 때문이요. 무유악도의 다방입자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그러한 그 나쁜 곳, 지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분이라. 자기의 몸뚱아리라든지 혹은 자기의 욕심을 마치 그 마음의 보배인 듯이 망령되이 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찬 동굴에서 참 그야말로 얼음장같이 무릎이 시리고 아프더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냥 그야말로 눈물이 아니 흐를 수가 없는데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래 이제 좋은 글들이고 야운스님의 자격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되죠. 주인공아 청하나라.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아, 이 말을 들어보라. 기인의 득도 공문이언을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을 배워서 소위 말하자면 공의 이치를 터득했건을 여하장륜 고치중고. 그들은 어찌하여 오랫동안 이렇게 괴로운 세상에 말하자면 헤매고 있느냐. 여자 무시대로 지옥음생이 그대가 말하자면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지금 이르도록까지 배각 합진하고 뭐 말하자면 그 깨침을 멀리하고 일체 번록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등등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드립니다. 불교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기분이 들 겁니다. 이전에 내가 공부했구나 이렇게 이제 들 겁니다. 그러나 이 글들은 아주 짤막하고 간결하지만은 그 내용은 참으로 심오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치문 갱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치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물들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백이라고 하는 말과 치문이라 하는 것은 스님들의 집당, 말하자면 절집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문, 경운, 경계하는 말과 말하자면 훈계하는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치문, 경운이 이제 주된 말하자면 공부의 교재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중국의 북송, 진, 수오, 당, 송, 명대 이렇게까지 역대 고성들의 각가지 글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다 모아서 법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글도 난해하고 그 또 내용도 아주 심오하고 참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출가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치문 경운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어느 정도 공부 안 된 사람이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절집에서 처음부터 다 잡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치문 경운을 제일 먼저 삼입과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1학년 과정에 시작됩니다. 제가 설명하는데도 제목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려면 내지 1년 내지 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